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에세이 작가이자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령입니다. 네. 오늘 좀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네. 교묘하게 좀 정치적으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대처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많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근데 직장에서 좀 정치적으로 약간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 포지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좀 동물적인 본능 같은 거예요.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차선이 이렇게 4차선에서 2차선 이렇게 줄어들 때 좀 예민해지거든요. 내 자리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어떻게 먼저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예민해지고 그런 것처럼 내 포지션이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 내가 뭔가 약간 위협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이 올라올 때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내 자리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누구라도 상관없이 많이 이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이제 험담을 하고 습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열등감이 있는 것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자존감이 이제 낮으면은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우위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대처 방식이 있을까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면은 나도 사실 면대면으로 표현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런 공격에 계속 상처만 받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상처받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찾아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너무 습관적이고 너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당연히 이제 당할 거라고 만만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도 쉽게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떤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움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에 어떤 분이 이제 돈을 내고 내가 뭔가 배우는 이제 걸 했었는데 그 1대1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계속 자기한테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안 따라와 주니까 화가 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마음이 여리신 거예요. 마음이 여리셔서 그걸 듣고만 있다가 집에 오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반복되어 오셨어요. 이제 그 수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좀 거칠게 표현을 하고 하면은 그냥 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현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얼굴을 보고 표현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냥 문자로 해도 된다. 이제 그거는 사실 감정이 조금 제거되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해라. 똑같이 거칠게 한다고 해서 거칠게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동물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화를 좀 안 내주시면 안 되냐고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문자로. 근데 그 뒤 수업부터는 정말 예의를 갖추셔서 되게 저 잘하고 계신다고 정말 잘하신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되게 자각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내 기분이 이러하다, 나는 좀 무섭다 뭐 이런 걸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운전면허 그 선생님께서 제 운전하는 걸 보더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잠깐 실수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인생을 잘못 살 정도로 내가 실수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셨겠다. 그래요. 저도 그때부터 인생을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고 본다면은 내가 여기서 뭘 얻고자 하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인간관계랑 상관없이 정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같이 공격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가 그냥 내가 그냥 밥벌이 적당히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출퇴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거기에 말리지 않고 최선의 예의만 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직장을 다녀야겠죠. 그런데 또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들과도 좀 우호적으로 지내는 게 중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는 좀 인간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만약에 자신을 이제 지켜야 된다 함은 사실 직장의 본질은 일이잖아요. 실력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골몰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서 본질을 잊어버려요.
사실 직장에서 내 자리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일을 잘하는 거죠. 실력을 높이는 거죠. 실력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떤 걸 지킬 것인가, 어떤 거를 최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좀 전략을 짜고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면 사람 관계에도 좀 애를 쓰고 좀 더 마음을 더 이제 단단하게 먹고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만 할 거야 하면은 정말 그냥 일만 하고 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직장에서 나올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계속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그 고민을 계속 안고 가요. 사실 그 집단에서 나오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그러면 되게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네.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하물며 내가 이 직장에서 나오는 건 내가 지는 거야. 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기고 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기는 거는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옵션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관계에만 골몰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이길 거야. 막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이제 협소해져서 정말 쓸데없는데 계속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넓은 시야에서 나의 삶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은 차라리 내가 이직 준비를 해서 좀 실력을 더 높여서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다른 조직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 감정에 완전 말리면은 그런 식으로 좀 에너지 소모가 되죠. 네. 진짜 다양한 집단이 있고 나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다. 그럼요. 그 표현 진짜 중요해요.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내가 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내 삶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이제 방법인데 사람들은 보통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상황, 환경이 좀 불리할 때 그거에 되게 수동적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좀 상처받고 그 상처를 계속 자기의 뭔가 결핍으로 만들어서 그런 삶을 자기가 그냥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도 아무리 불리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할 여지가 있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바꾸어낼 아주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우리한테 성인인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좀 명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 그럴 때 좀 나의 그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람들의 반응은 내 노력 여하와 상관이 없음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좀 상처도 많이 받고 갈등이 생기면 이제 많이 곤란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막 무리하게 애를 쓰는데 사실 인간관계는 결국 타인과 이루어진 나와의 관계잖아요. 타인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손 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겠죠. 예의를 차리고 민폐 끼치지 않게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겠다. 내가 이런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명확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죠. 네, 왜냐하면 타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불안이 있다는 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왜 불안이 생겨났는지 알겠죠. 만약에 뭐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가 내가 그 안에서 되게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혹은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 뭐 애정을 느끼고 싶다, 혹은 뭐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소외되지 않고 싶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내 불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고, 그럼 그 불안이 타인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기대로부터 온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람 관계로 결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특징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를 하고 실망도 하고 좀 어떻게 잘 지내볼까 이제 조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처받기 싫으면은 사실 기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처받을 수 있고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아무래도 좀 마음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겠죠. 궁금한 게 그럼 그분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아예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한가요? 네. 근데 그분은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이제 가족한테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직장 생활, 뭐 친구들에게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가족한테만 항상 잘하고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하죠. 약간 좀 공감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좀 그러신 편인가요? 그런 편이긴 한데 어떤 누군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하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상처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사실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쵸. 라고 그냥 그런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이제 감정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도 계속 변화해 가는데 그게 이 사람의 속도와 내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많죠.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해서 좀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속도와 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제 간격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 사람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뭐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관계도 조금씩 변화해서 예전만큼 자주 보는 친구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면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변화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신 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럼요. 몸장님도 유튜브 하시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일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몸장님도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마음 상태도 변하고. 근데 그게 관계에도 결국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몸장님이 엄청 예전보다 많이 바빠지셨어. 근데 그거를 이해 못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몸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위로받는데. 그래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제 불안할 때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처를 주는 부분에만 많이 이제 에너지를 쓰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는 좋은 관계도 분명히 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뭐 한두 명 정도는 어쨌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기분 나쁘고 뭐 상처받고 갈등이 있었던 그 관계에만 계속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더 불안함을 촉발시키는 것 같아요. 왜 그 7대 2대 1로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인간을 10명으로 수치화시켰을 때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좋아하고 1명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1명에만 너무 에너지를 쓰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감정이 불안하고 뭐 분노감도 일 수 있고 불편한데 내가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2명한테 에너지를 이제 쓰고 포커스를 두면은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두는 데에 영향을 받거든요. 에너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었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내 마음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2명을 위해서 좀 그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장 가깝고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해드리면 남자친구 찾는데 그런 걸 막 쓰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오로지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구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담에서 보면 이제 남자친구나 이제 친한 친구한테서 이제 상처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실망을 많이 해서 오세요. 나는 내가 너무 힘든 시기여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뭐 지금 너 되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심하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A라는 상대한테 계속 어떤 기대만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고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인간관계 만약에 멀어졌어요. 네. 그랬을 때 좀 그 인간관계를 다시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다시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동기가 있어야겠죠.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그 동기가 서로 합의가 돼야겠죠.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둘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합의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마음이어야만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쪽은 계속 그 사람이 좀 보고 싶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한쪽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한쪽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표현을 해보는 거죠. 보고 싶다, 한번 보자. 뭐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바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몇 번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계속 뭐 거절이 된다거나 이제 그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그건 마음을 놔야겠죠. 네. 여기서는 더 질척거리는 게 아니라 쿨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정리라기보다는. 네, 정리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변화해 가는 거예요. 네, 계속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네, 인간관계가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서로의 마음이 맞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이 관계에서 계속 갈등, 상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또 가까워지는 사람도 생기니까. 그럼요.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렸을 때 친구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에 또 너무 연연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관계도 집중해야죠.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상황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이제 관계들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그 관계들이 내가 어른이 돼서 만났다고 해서 좀 더 뭐 의심하게 되고 좀 더 경계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마음을 열고 보면은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성인이 돼서 오히려 더 성숙해진 다음에 그 성숙한 코드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좀 열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너무 높이지 않아야겠죠? 예. 자, 오늘은 김혜령 상담사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